어쨌든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베이킹 스튜디오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10년 됐어요. 원래 저 중국어과를 나와서 중국 강사였어요. 저는 이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갖고 그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강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하면서 만드는 거 그러면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가 직업이 된 거고요. 근데 여지없이 취미가 직업이 되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제가 딱 40살, 39, 40에 이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납품이라는 걸 좀 하게 된 거는 이제 코로나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수강생들 다 취소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진짜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 막 붐이었죠. 납품. 싸게 뭐가 붐이다 그러면 하셔야 돼요. 뭐 그걸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뭐 내가 뭘 이런 거 없었어요. 일단은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이제 스토어 한 사람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엄청 뭐 판매량이 늘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인스타 거의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나 이런 거 한다라고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돼요. 그러면 내 인스타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갖고는 너무 많은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내 걸 찾아서 들어가기 힘든데 내 인스타가 있으면 좀 더 유입이 빨라요. 그래서 인스타 관리. 결국은 뭐 광고나 내 홍보죠. 예, SNS 잘 활용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는 소규모 납품을 제가 시작했고요. 그게 여태까지 와서 이제 햇섭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햇섭 진흥원에 와서 그분들 실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통 판매를 확대가 되면은 내가 이제 재가정을 하던 뭐를 하던 좀 더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냉동 생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소금빵 먼저 진행을 할게요. 공정 과정을 잠깐 보시면은 반죽한 다음에 1차 발효가 거의 없어요. 냉동 생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1차 발효를 거의 안 합니다. 모든 단팥빵도 없고요. 제가 하는 제품은 1차 발효 거의 없고요. 크로와상도 1차 발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2차 발효 때 이제 최대한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쨌든 냉동에서 시간이 길잖아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발효가 일어나요. 1차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또 1차 발효를 해서 또 발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은 소금빵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소금, 설탕, 이스트, 버터 이렇게 들어갔고요. 물을 찬물. 지금 이것도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요. 얘도 물도 거의 냉장고 5도씨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물이고요. 1단으로 돌리다가 적당히 믹싱이 되면 2단으로 돌리겠습니다. 1파가 좀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볼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다른 데 또 옮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골체 해갖고 그냥 해서 써요. 잡고 놓고 해갖고. 그리고 발효는 넓적한 데보다 좁고 깊은 데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하면은 좁고 깊으니까 발효도 잘 되고 해서 좋습니다. 반죽은 찬물 쓰고 하는 게 얘네들이 찰수록 좋아요. 그래서 23, 4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100% 이게 믹싱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한 90%?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휴지가 많아요. 거기 보시면 봉골리기 한 다음에 휴지, 뭐 저기 한 다음에도 휴지 뭐 해갖고 보시면 이제 완전히 잡히진 않았죠. 그런데 휴지하면서도 글루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얘네는 부드러운 맛보다 저는 쫀득한 맛을 더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지금 약간 살짝 거칠어도 이 정도 하셔도 돼요. 더 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놔둔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고 만약에 양이 많으면 바로 분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 바로 분할하셔야 돼요. 특히 초보자들 손 느리다 바로 하세요. 거기 20분 뭐 휴지 써 있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저는 이거가 양도 적고 제가 이제 혼자 조금 저기 할 거니까는 그냥 좀 20분 정도 놔뒀다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실온에다가 예, 살짝 놔두겠습니다. 예, 말릴 것 같으면 덮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뭐 시간도 짧고 하니까 제가 잠깐 놔둘게요. 그리고 예, 얘는 브리오슈 반죽이고요. 버터 조각 넣어갖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브리오시기 때문에 물 안 들어가고 달걀이랑 우유만 들어갑니다. 일단 해주시고 천천히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하는 동안 제가 버터랑 이거 끼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얘는 지금 길이가 20, 40이에요. 근데 왜 20, 40이냐면 우리 판 있잖아요. 60, 40이잖아요. 거기 판에 이렇게 세로로 딱 되면 여기가 40이 돼야지 딱 맞아요. 크로와상의 모든 반죽은 20cm를 가져가는 게 최종으로 나왔을 때 어떤 모양이든지 얘가 사이즈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 40을 해주시고요. 자, 버터는 저희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것도 20cm거든요. 자, 이거를 양쪽으로 칼로 잘라주고요. 덮어줍니다. 자, 버터 온도 지금 14도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14도에서 15도 쓰면은 제일 좋고요. 시즈니 같은 경우는 저 15도에서 18도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어쨌든 이즈니는 온도를 좀 높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 80cm까지 밀면 돼요. 이제 이쪽에 지저분한 거 좀 잘라주고요. 자, 사절을 접습니다. 테트릭스 같이 맞춰주시고요. 자, 좁은 부분은, 남는 부분은 좀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접힌 부분은 모두 다 칼집을 내주세요. 이번엔 60cm까지. 자, 이렇게 하셔서 반듯하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3절 접으면 돼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20분 해주시고요. 자, 요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분할할 거고요. 저희는 70g대거든요. 사각을 유지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50g) 남았고요. 그래서 공굴리기 해주시면 되는데 공굴리기를 엄청 빡빡하게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이거를 냉동 20분 하실 거예요. 자, 이게 반배합이고요. 한 배합을 했을 때는 반으로 쪼개주시고요. 얘를 동그랗게 해주고 50분 정도 1차 발효 해주거든요. 그리고 50분 있다가 다시 펀칭해서 약간 길쭉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아까 그거 나머지 한쪽 따주시고요. 브리오시 신형 미는 거고요. 크루아상 미는 법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크루아상 안 하고 얘만 진행하고요. 항상 먼저 밀 때 칼집이 날보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세로 길이를 잡을 거예요. 가루는 이 정도 밀고 냉을 한번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자를게요. 이거 냉이 안 먹어서 자르기 힘들거든요. 자, 짠하고 50분 됐습니다. 보시면 약간 틀어서 밀게요. 여기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이걸 누르면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위로 한번 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를 잡고 얘를 지지하고 이렇게 밉니다. 그래서 이게 딱 고정이 거의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를 한 번 더 밀어줘요. 밀어주고요. 자, 요걸 놓고 그러면 얘가 거의 10g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이를 놓고요. 돌돌돌돌 말아요. 들고 살짝씩 잡아당기면서 너무 잡아당기면 나중에 터져요. 꾹 누르고 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다 맞아야 돼요. 아까 만 못생긴 면 있잖아요. 얘가 날보게 놔주세요. 그래서 얘를 60cm 정도까지 밀어주세요. 60cm가 넘겠죠? 그러면 들어요, 살짝. 그러면 얘가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3재 접기 해주세요. 근데 3재 접기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동그란 거를 그냥 막 이렇게 접지 말고 각을 맞춰서 뒤집어 주시고 터진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접힌 부분이 날보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한 번 더 하시는데 잘 모르겠으면 거의 저는 여기다 5mm 정도면은 거의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mm까지 일단은 떨어뜨려 주어 보세요. 자, 나왔죠? 여기가 제 손이 딱 20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의 40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긴 것 같다 그러면 들으면 수축이 돼요. 그러면 5mm까지 내리면 3재 접고 반대로 해서 5mm까지 내리면 거의 그냥 누가 뭐래도 20, 40이 그냥 돼요. 그래서 냉동 30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오래 보관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성형은 다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펼치기에서 얼려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모양이나 이런 게 그닥 괜찮지 않아요.
중간에 작업은 없습니다. 중간에 작업해서 얼려놓은 건 그 정도로 시간이 안 되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물을 뿌리고요. 소금을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 기포가 요 정도 생기고 거의 안 생기죠. 해동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실온에서 꼭 1시간 이상 하셔서 온도 차이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는 구울 거고요.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신용하는 거 살짝 보여드리고 네,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항상 공정과정을 똑같이. 그리고 저의 작업장 온도는 23도예요. 최소 23에서 24 맞추시는 게 좋아요. 어떤 데는 막 20도도 맞춰놓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제 반죽의 최종 온도가 23, 4도예요. 만약에 이게 작업장 온도가 그거보다 높으면 반죽 온도도 완전히 신경 쓰지 않나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작업장 온도가 그렇게 되면은 애지간하면 맞춰져요. 작업장 온도는 내 반죽 온도와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거를 하겠습니다. 이거 브리오시 그거고요. 아래로 지저분한 거 잘라주시고요. 옆에도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지금 최종 길이가 28cm 나왔어요. 얘도 안 쓸 거는 잘라주시고요. 자, 붙입니다. 붙이는데 요 길이가 0.5 정도? 0.5에서 0.7? 그래서 여기다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밀진 않을 거고요. 살짝만 이 정도만 살짝만 밀고 이걸 다시 냉동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제가 잘라놨는데요. 보시면 여기 세로 24, 가로 48이거든요. 그래서 얘 피스가 몇 개냐면 16피스가 나오면 딱 맞고요. 얘네들을 6cm짜리 옆으로 하셔야 돼요. 얘를 3등분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는 따지 마시고 끝에는 1cm 정도 남기죠. 이렇게 해서 결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서 따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짝 따면은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돼요. 그래서 요 동그스름한 거를 기준으로 아까 끝에를 안쪽으로 말아서 놓으시고 요 안 뜯은 부분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래서 공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름이 브리오슈 신용이고요. 브리오슈를 만들고 신용이 그 머리 따따 불어야 불어. 그래서 요거를 머핀틀에다가 넣어서 구웠고요. 그냥 이대로 구워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